한때는 기자회견과 대국민 소통이 사실상 동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론인들이 흔히 말하듯 국민 의지의 실질적 대행자가 오로지 언론이어서도 아니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른바 대중매체로서의 기존 언론, 즉 광범위 시민에게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힘 덕분이었죠. 언론은 자신들을 수시로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을 소통 부족이라 비판하고 대통령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 소통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또 이렇게 아리송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통 형식과 광범위한 국민 접촉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굵직한 재판 결과만 짚어봐도 불법, 합법, 유죄, 무죄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판단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갈릴 뿐더러 심지어 사실을 보는 눈까지도 사뭇 다릅니다. 게다가 저마다의 정의감과 이해관계까지 숨어들면 도무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정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일이 앞으로도 다시 반복되어도 좋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이고 공평무사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유력 의료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내 전체 사망률이 기존에 비해 6%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 의료 붕괴로 인해 연간 2만 명이 더 사망한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산 전파한 언론도 물론 적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 KBS의 팩트체크로 보면 주장의 강도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올해 발표된 가장 최근 통계청 자료 역시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의 추가 사망률에 해당하기도 하죠. 위험을 경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3차 파도가 의료 붕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 언론이 흡사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공포 마케팅을 한 후과는 정작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어떤 양치기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늑대 때가 아직도 근처에서 으르렁대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됐건 알페스 논란이 됐건 그 배후에는 사물화 그리고 대상화라는 현상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를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한갓 무덤덤한 사물이자 기껏해야 내 손으로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증폭되는 문제라는 거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 기억하시죠? 이른바 매너라는 건 그저 고상하기만 한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 사이에서 양해될 것과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가릴 줄 아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훈련된 역량이 바로 매너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떠올리며 말을 맺죠. 우리말로는 분별력과 감수성이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